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테슬라의 S&P 편입 때문에 미루고 미뤘던 니오에 대한 분석입니다. 네, 니오는 중국 전기차의 대장주죠. 지난번에 샤오펑과 리 오토는 분석을 했는데요. 드디어 대장주인 니오의 차례입니다. 니오는 2014년 11월에 창립된 회사예요. 이 회사에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텐센트라든지 바이두, 레노버 같은 이런 큰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2018년 9월에 뉴욕 증권거래소, 그러니까 나스닥이 아닙니다. 여기에 약 18억 달러 정도로 IPO를 했습니다. 샤오펑의 15억 달러나 리 오토의 11억 달러보다는 조금 큰 규모로 신규 상장을 했고요. 이 회사에는 크게 세 종류의 모델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가장 비싼 럭셔리 SUV인 ES8이 있고, 이거보다는 조금 하위 라인에 보급형 ES6가 있고, 그리고 기존의 차량들이 SUV인 것에 비해서 약간 CUV, 해치백에 가까운 느낌의 EC6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C6가 테슬라의 모델 Y랑 어떻게 보면 가장 경쟁 상대가 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EC6랑 테슬라의 모델 Y를 조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차량 모두 롱레인지 고성능 버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EC6는 가격이 조금 있어요. 52,441불부터 시작을 하고, 모델 Y는 그거보다는 쌉니다. 45,000불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능은 굉장히 비슷한데 EC6가 제로백이 4.7초, 모델 Y가 4.8초입니다.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는 두 회사의 기준이 좀 달라요. EC6는 NEDC, 그러니까 중국 주행거리 측정 기준으로 610km고요. 모델 Y는 미국 기준인 EPA 기준으로 525km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EC6가 조금 더 멀리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EPA 기준이 한 10에서 15% 정도 NEDC 기준보다 적게 나오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납니다. EC6가 근소하게 더 멀리 가는 정도고요. 차량 크기도 거의 비슷한데 니오가 조금 더 큰 정도입니다. 니오에는 니오 파일럿이라 그러는 오토파일럿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현재 레벨 2 수준의, 즉 우리나라 차량에도 꽤 많이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 크루즈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이고요. 단 작년부터 니오가 모빌 아이와 파트너십을 맺고 2022년까지 자율주행 레벨 4 시스템을 개발해서 판매를 할 거라고 포부를 밝혔어요. 물론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엔비디아의 기술을 사용하는 샤오펑이나 리 오토와는 달리 니오는 직접적으로 자율주행을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장단점이 있죠. 개발을 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였는데 개발이 잘 안 된다면 회사로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내놓는 시기도 늦어지고 비용도 많이 소모가 되는데, 대신 개발이 잘 된다면은 당연히 남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보다 마진율도 훨씬 좋을 것이고, 자기들이 만드는 차량에 가장 적합한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 테니 시스템의 성능도 더 좋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모델 Y와 비교를 하면은 니오의 차량이 테슬라의 모델 Y보다는 조금 더 럭셔리함을 추구하는 차량이에요. 가격도 더 비싸고, 단 재원상의 스펙은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아직 미흡하다라는 단점이 있고, 결정적으로 2020년 올해 말부터 기가 샹하이, 그러니까 중국산의 모델 Y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모델 Y가 가격이 10% 이상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모델 Y가 나오게 되면 조금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판매량을 보면은 방금 전 비교했던 EC6의 SUV 버전인 ES6가 가장 메인인데, 판매량은 10위권 안에 드는 정도?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8월에도 크게 순위는 변화가 없는데 9월 들어서 순위가 조금 밀려서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렇게 판매량만 보면은 조금 걱정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번 주에 니오가 실적을 발표를 했으니까 실적이 어떤지를 좀 볼게요. 우선은 EPS는 시장의 예측치를 뛰어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뭐 EPS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죠. 중요한 거는 차량을 얼마나 많이 팔고 있냐, 그래서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을 보면은 12,200대를 판매를 해서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을 했고요. 지난해 동기 대비 거의 2.5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에 10,000대도 20% 정도 상회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약 2.5배 정도, 그리고 바로 지난 분기 대비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마진율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눈에 띄는 점이죠. 현재 수입은 적자이지만 이렇게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마진율이 좋아지다 보면 머지않아 흑자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회사의 재무 건전 상태를 좀 보자면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 자산이 약 39억 달러 정도,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이 12억 달러 정도 있어서 총 자산은 50억 달러 정도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대비 한 10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정도죠. 그러면 그 중에서 부채는 어떻게 되느냐? 참고로 자산이라는 거는 부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여기 있는 에셋은 회사의 자본인 에쿼티랑 그 다음에 부채인 라이어빌리티를 합친 게 바로 이 에셋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 자산 중에 부채가 어느 정도 되냐 보면 만기가 1년 이내인 유동 부채가 16억 달러 정도, 그 다음에 만기가 1년 이상인 비유동 부채가 14억 정도, 그래서 총 부채는 3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50억 달러의 자산 중 부채는 30억 달러 정도다. 근데 비교적 젊은 고성장 기업이 자산과 부채의 비율이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훌륭한 편입니다. 물론 50억 달러 중에 30억 달러가 부채란 얘기는 결국 자기 자본보다는 부채가 더 많다는 뜻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성장 기업에게 있어서 이 정도의 부채 비율은 굉장히 훌륭한 편이고요. 단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장부상의 이 자산의 가치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샤오펑과 리오토도 자산 대 부채의 비율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좋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재무제표상에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기입해 넣느냐에 따라서 완전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는 거, 그거는 조금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현재 적자기 때문에 당연히 PER은 의미가 없고요. 매출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PSR을 봐야 될 텐데요. PSR이 약 34배라고 나오는데 현재는 마켓캡,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좀 더 올랐습니다. 11월 19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660억 달러 정도까지 올랐기 때문에 현재 PSR은 한 36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샤오펑의 약 50배 정도 되는 PSR, 그 다음에 리오토의 80배 정도 되는 PSR보다는 훨씬 PSR이 낮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제 PSR이 높냐 낮냐로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나뉠 수는 없고요. 기업이 얼마만큼 향후 성장을 할 건지를 봐야죠. 그래서 우선 EPS의 향후 예측치를 보자면은 매년 5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한 2022년 정도면 거의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오 같은 회사한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매출액 증가치도 엄청납니다. 매년 거의 70-80% 정도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2022년이면은 PSR이 10배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인 샤오펑이나 리오토보다는 조금 낮은 성장률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역시나 굉장히 공격적인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성장률이고요. 현재 고 PSR은 바로 이 높은 성장률을 감안해서 밸류에이션이 된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좀 보자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겨우 반년 전 정도에 비해서 거의 15배 그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한 2주 정도 만에 거의 주가가 2배가 더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오버슈팅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계속 갈 거냐 하는 점이죠. 궁금한 거는. 근데 현재 매물대는 일단은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밑에 $40 이후로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가 포진을 하고 있고 위에 고점 매물대는 밑에 지지 매물대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조금만 받쳐주면 충분히 전고점을 다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이 돼 있는 상태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니오가 최근에 거의 계속해서 미국 전체 시장에서 거래량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거래량이 몰리다 보니까 최근 거래 가격의 평균 가격이었던 한 $45 정도 부근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게 최근에 보면 거래량과 가격이 급등을 했죠. 이렇게 이제 거래량과 가격이 동시에 급등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매수할 사람이 있느냐 하는 그런 리스크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니오에 굉장히 믿음을 갖고 있고 장기 투자를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내가 그 정도로 니오에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닌데 사고는 쉽다 하신다면은 조정을 좀 기다려 보거나 아니면은 소량씩 여러 번에 나눠서 분산 매수를 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한 번에 거액을 투자하기에는 향후 주가 방향이 어떻게 될지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이거는 중국 전기차 3개 회사 모두에 해당되는데 언제든지 유상증자가 나올 수 있고요. 예전에 테슬라가 주가가 최고치를 찍을 때 유상증자 얘기 나오면서 폭락을 한번 겪었던 적이 있죠. 지금 중국 전기차 주들도 언제든지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큰 조정을 겪을 가능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점. 이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니오까지 중국 전기차 3개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총평을 내리자면은 중국은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전기차 시장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 미국에 상장된 건 3개 회사밖에 없지만 중국에는 이미 아주 많은 전기차 회사가 있고 또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다 살아남지는 못할 거예요. 분명히 망하는 회사도 나옵니다. 그러면 망하는 회사에 투자한 사람은 돈을 다 날리는 게 되겠죠? 단 살아남은 회사는 그 무엇이 되었든 지금보다 최소 10배 이상 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상장된 3개 회사가 다 생존자가 될지 아니면 한두 개만 살아남을지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어쨌든 너무 카지노처럼 그러니까 도박처럼 몰빵은 하지 마시고 적당한 비중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리스크 대비 수익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해볼 만한 투자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니오까지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뭐 시간 될 때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중국 전기차 업체에 관련돼서는 다룰 예정이고요. 네, 향후 뭐 얼마나 커질지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부디 신중히 판단을 하셔서 본인의 소중한 자산을 현명하게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